안녕. 네, 자 오늘은 우리 2차 함수 마무리를 하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삼각비도 살짝 앞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예정인데 밸런스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우리 그때 2차 함수 공부했었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법까지, 그리고 평행이동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상세하게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 그래도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복습은 한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x는 0일 때 y는 0, x는 1일 때 y는 1 해서 점들을 콩콩콩콩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U자 모양처럼 그려지더라. 그래서 U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U자 모양으로 그렸습니다가 아니라 U자 모양으로 그려지더라 라고 직접 경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때 우리가 축과 꼭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축이 뭐였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분명히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띠고 있어요. 그 어떤 선이었을까? y는 x는 0이라는 선이었죠.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평행이동도 좀 이따 다룰 거니까 축의 방정식으로서 쓴다면은 x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었죠? 가장 낮은 지점 해가지고 이제 요거 꼭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자, y는 ax제곱. 그래서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뭔가 좀 공통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a가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하강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어요. 이걸 위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됐었죠.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래서 a가 플러스라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마이너스라면 위로 볼록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일단 a의 절대값이 담당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죠? a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했다면 a의 크기, 절대값은 폭을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좁죠? 그런데 사실 이 중간에 징검다리가 좀 있어야 돼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서 좁아진 거예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야 이제 a가 크니까 가파르게 연결이 되잖아. a가 크니까 좁아진다. 뭔가 이게 약간 언밸런스하단 말이야. 크니까 좁아진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크니까 더 많이 상승하니까 가팔라지니까 그래서 좁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잘 좀 뭐랄까 윤활제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게 도출이 되니까 결론이. 그래서 A는 역할이 그런 거였고 얘는 뭐 어디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나 뭐 이런 위치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축과 꼭지점이 그냥 이거 따로 안 쓸게요. X는 0, 그 다음에 0,0 그대로였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y는 ax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였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q. 자, 그럼 여기에서 이 y는 ax제곱이랑 y는 ax제곱 더하기 q랑 다른 점은 플러스 q가 있냐 없냐 라는 것이지, 그치? 플러스 q가 있냐 없냐. 그래서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얘랑 얘는 같은 값을 갖지만 얘는 얘보다 y 값이 q만큼 언제나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q만큼 더 크다 보니까 모든 그 순서쌍들을 만들 때 같은 x에 비해서 y의 값이 계속 q만큼 더 큰 것이 나오게 됐었던 거고, 그럼 y 값이 q만큼 더 크게 나왔었던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어서 표현해 보다 보면은 y축 방향으로 q만큼 더 높은 곳에 점들이 찍혔겠죠. 그래서 모든 점들이 전부 다 q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그 점들의 집합인 선을 q만큼 올려서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y축 양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했었죠. y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따라서 축의 방정식. 자, y축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축은 어떻게 변합니까?
y축 방향으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축은 어떻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0 그대로 있겠고요. 자,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해. 어떻게 변해요? 0, q가 되겠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y는 a 바로 x-b의 제곱. 자, y는 x-b의 제곱. 자, 이 친구랑 비교해 봤었죠? 자, 여기 x에다 0 대입한 건 여기 x에다 뭐 대입한 거랑 똑같아? p를 대입한 거. 여기 x에다 1 대입한 건 여기 x에다가 1 더하기 p. 여기 x에다 2 대입한 건 여기 x에다가 2 더하기 p. 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p만큼 더 큰 거를 대입해야만 같은 y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p만큼 더 큰 거를 대입해야만, p만큼 더 오른쪽에 점들이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겠다. 그래서 이 p라는 녀석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을 갖고 있었죠. p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p였겠죠, 그렇죠? 자,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p, 0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쓴 것이 최종 버전. y는 a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였고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축의 방정식. 자, x축으로도 y축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좌우로는 이동한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는 형태가 됐었고요. 그다음 꼭지점 이거는 p, q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1차 함수의 개형이라는 것을 공부했잖아. 개형이라는 것이 뭐의 줄임말이었어요? 멍멍개가 아니었죠, 이거? 계략적인 형태, 개형. 그치? 계략적인 형태, 개형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2차 함수의 개형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1차 함수에서 이제 y는 ax 더하기 b에서 a랑 b의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더라? y는 ax 더하기 b. 자, a의 역할은 기울기, b의 역할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혹은 y절편.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랑 b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부호만 알고 있는 상태로 간주가 되어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뭐 정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곤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니까 올라가는데 위에서 올라가겠구나 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됐었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라면은 내려가는데 위에서 내려가는구나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내려가는구나 하니까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데 아래에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니까 뭐 대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졌겠습니다. 그쵸? 네, 다 이해되시죠? 이게 개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랑 B의 기하학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개형을 그릴 때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연히 우리 2차 함수의 개형 그릴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겠어요? A랑 P랑 Q의 기하학적인 역할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내겠죠. 자, 여기서 이제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자, a, p, q 얘네들이 뿔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가 플러스니까 일단 얘는 어떤 상태? 아래로 블록인 상태. 자, 그 다음에 p는요? 다 이거 역할 기억나시죠? a는 방향을 결정하고 물론 폭도 결정하긴 하지만 부호 같은 것만으로는 방향만 결정하겠죠. p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p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겠고요. 이거 약간 좀 되게 웃긴 말인데 내가 맨날 수업 때 자,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죠 이러니까 진심으로 헷갈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운전할 때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여기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보고서 왼쪽 이렇게 진짜 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헷갈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좀 바보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니는 나이가 몇겠는데 왼쪽 오른쪽을 구분도 못하냐고. 좀 곤란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결국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잖아. 그래서 P가 양수면 오른쪽, P가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전체적인 그림의 모양이. 그다음 Q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 꼭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 Q라는 것이 이게 은근히 이 P는 사실 너네들이 그렇게 헷갈려 하진 않는데 이 Q라는 것을 Y 절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절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에 있는 그 B를 떠올리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Q라는 것이 Y 절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Y 절편 아니에요. 이 Q는 Y 절편이 아니라 뭐야? 굳이 Y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꼭지점의 Y좌표이기는 하죠. 그치?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는 아직 안 했었나요? 그치? 표준형, 일반형.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자, 표준형이랑 일반형의 차이는 이게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 너네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라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봐. 내가 갑자기 너네들한테 야, 너 정말 일반적인 아이구나. 자, 이렇게 말한 것과 야, 너 정말 표준적인 아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자, 뭔가 이 뉘앙스가 묘하게 다르죠, 그쵸? 하나는 좀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살짝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살짝만 좀 난 더 노골적으로 다르게 말해볼게요. 자, 넌 참 특별할 것 없이 일반적인 아이구나 라는 말과 넌 정말 학생들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아이구나, 학생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돼. 야, 뭔가 뉘앙스 차이가 확 느껴지지, 그치?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치와 역할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 엄마, 그 예전에는 그 핸드폰 충전기가 다 달라붙었다며. 요즘이야 그냥 아무거나 꽂으면 다 충전되잖아요, 그쵸? C타입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요, 어떤 핸드폰은 무슨 충전기 꽂고 어떤 핸드폰은 무슨 충전기 꽂고 어떤 핸드폰은 무슨 충전기 꽂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야, 너 핸드폰 뭐야? 나 삼성이야. 그럼 그럼 나 충전 못하겠네. 야, 너 어디 핸드폰이야? 난 노키아 핸드폰이야. 그럼 야, 나 그 충전기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야, 넌 어디야? 난 모토로라야. 아무튼 이게 다 그 제조업체마다 이 충전기가 다 달라가지고 막 그냥 뭐 거의 춤추던 시대. 진짜 이 충전기들 사이에서 막 엄청난 싸움이 발생하다가 이게 점점 표준화 되어가지고 C타입으로 거의 통일시 되다시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뭐랄까 최고로 좋은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뭐 특별히 뭐 특출난 거 없이 그냥 뭐 평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형, 특별한 거 없음, 그냥 특출나지 않음, 그냥 평범함. 그래서 일반형은 평범입니다. 일반형은 평범하다. 야, 너 정말 일반적이구나. 기분 살짝 나빠요. 평범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근데 너 정말 표준이 되는 아이구나. 기분이 묘하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표준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왜 얘는 표준형이고 왜 얘는 일반형일까? A, P, Q 요것만 딱 결정되면 이 참수들이 어떻게 그려질지 개강 느낌 오죠, 그쵸? 예를 들어 y는 2 괄호 x-3의 제곱 플러스 1.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요? y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어쩌라고? 잘 모르겠잖아. 뭐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별다른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는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긴 하겠다. x가 0일 때 y의 값. 그건 뭐지? x가 0일 때 y의 값. 그걸 뭐라고 불러요? y 절편이라고 부르죠. 네, 이때 이 c는 y 절편이 맞습니다. 나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y 절편을 담당하고 y는 ax 더하기 b에서 항상 이 상수항 부분이 y 절편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수항이네? y 절편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 이거 막으세요. 알겠죠? 이건 y 절편 아니야. 굳이 y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꼭지점의 y 절표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고, 좀만 더 정확하게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인 거겠죠. 그쵸? 근데 이제 왜 헷갈리느냐?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같이 함께 적어 놓으십시오.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정리가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 친구. 자, A랑 P랑 Q라는 것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풀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일단 X축, Y축 먼저 쫙 그려주시고요. 아래로 볼록, 오른쪽으로 이동, 위로 이동. 자,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위로 이동하니까 뭐 대강 이렇게 해서 여기 콩 찍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른쪽 위로 진짜 성실하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일단 아래로 볼록 왼쪽 아래로 이동 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x가 0일 때의 나머지 값들을 계산을 해서 y 값을 구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적어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개형을 그릴 땐 그런 것들까지 그렇게 꼭 집요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선택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위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차이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할 때는 구분을 해주실 수는 있다. 그건 옵션이야. 선택사항. 자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어떨까? 일단은 어디로? 네 위로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내려간다. 위로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아래 콩 찍고 이런 느낌. 어떻게 할지 알겠죠? 네, 개형 그리는 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아무데나 이제 요거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찍어가지고 꼭지점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로 방향 체크하고 얘네들 가지고 어디를 콩 찍고 그걸 기준으로 그릴 것인지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하나만.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일단 위로 볼록이겠다라는 거 먼저 생각해 두시고 왼쪽 아래에다가 점 콩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먼저 콩 찍고 그거 기준으로 방향. 꼭지점 먼저 콩 찍고 그걸 기준으로 방향. 혹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7까지 공부해봤고요. 자 개념 8 부분 보겠습니다.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a 그래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이거는 이렇게 어떤 그 미지수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표준형의 형태보다는 실제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같이 살펴보는 게 제일 비슷해요. 자 y는 이거로 x-1의 제곱 더하기 3. 자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종이는 하나씩 좀 앞에 갖다 놓는 게 좋아요. 나 종이 남는 게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뭐지? 이건가? 자 종이 없는 사람. 네. 저 그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종이. 자, 한 장당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여기 1,000원. 올랐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아싸, 10장 팔아먹었다. 자, 그려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내가 1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 2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볼 겁니다. 그 다음 3번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고요. 4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따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메인으로 그려주시고 1번 하고 걔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2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3번, 4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개념 보는 거 아니야. 개념 보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진짜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동시키는 것 정도쯤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아니 뭐 이만큼 이동시키거나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거나 뒤집거나 뭐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새로운 내용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멀쩡하면 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그림 그리는 게 다 끝났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림 옆에다가 이거에 해당하는
이것과 같은 식을 한번 써보세요. 예상을 해보는 거야. 역시 식을 다 써보십시오.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갑과 갑인 상태에서 얘가 하는 말을 들어야 뭔가 납득이 가능하지,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얘 말을 들어버리면 이게 뭔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 뭐 저희 서울대학교의 그 물리학과의 전공 수업 교수님 그 강의를 막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철저한 의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먼저 갑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나머지들은 다 쉬우니까 이것만 한번 잘 넘어가 봅시다. 그림 먼저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식을 유추해서 써보는 겁니다. 다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계속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면 내가 까먹어버리는데 너네가 알려줘. 자, 일단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곳에 점을 일단 먼저 콩하고 찍는다. 한 요 정도쯤 찍는다고 할게요. 여기가 1,3이야. 자,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요거의 그래프 일단 먼저 그리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것부터 먼저 그리는데 우리가 이거 x-1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으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1,3이 꼭지점이 될 것이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y는 2x제곱이라는 것이 기본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 1번 아니야. 얘야. 원본 그림. 자, 원본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1번 나 문제 까먹었어. x축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지? 2만큼이었나? 네, 좋아요. 자,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이었지? 이거 1,3이었어요.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두 칸만큼 가서 여기 콩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3,3 좋아요. 자,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뭐 모양이나 폭, 방향 이런 거 달라졌겠어? 안 달라졌겠어? 안 달라졌겠지. 그냥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기본형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다만 이동만 달라졌다는 거지. 식 어떻게 세워졌을까? 1번 그림 다음과 같고요. 1번의 식은 y는 2괄호 x. 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모양, 폭, 방향 안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3,3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3이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원래 이 친구랑 비교해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봅시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추가로 평행이동 시켜버렸으니까 x-1이었었던 게 그냥 x-3으로 바뀐 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달라졌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쵸? 이게 1번의 답이었어요. 혹시 이 부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좀 부끄럽지? 자, 다 눈 감아봐. 자, 진실 게임 할 시간이야. 자, 진실의 왕으로. 자, 진실.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자습 4시간 추가. 자, 실눈 뜨면 괘씸죄로 6시간. 자, 나 이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조금 설명 더 필요한 것 같다, 손. 네, 손 내리세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가 뭐였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원본 그림. 자, 원본 그림은 이거였어요. 그쵸? 응.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다는 거야? 아래로 한 칸 내려갔다는 소리지. 자, 그럼 얘가 아래로 한 칸 내려가니까 여기 이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될 거야. 자, 몇 컴마 몇으로 꼭지점이 바뀌었을까? 아까 1,3이었잖아. 1,3이었잖아, 꼭지점이. 그럼 지금은 1, 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아니었어? 너네 아까 문제 안 썼어? 마이너스 1 맞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자, 그래서 1,3이었던 게 어디로 갑니까? 1,2로 가겠죠. 1,2로 갑니다. 네, 그런 상태로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럼 2번. 네, 식은 어떻게 써져 있었을까? 자, 모양과 폭, 방향 이런 거 달라졌겠어? 안 달라졌겠어? 안 달라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1,2니까 뭐라고 치우면 되겠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요. 잘했어요. 소신껏 말씀해주세요. 용기 있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요. 자, 얘랑 비교해봅시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게 상식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생각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만 혹은 Y축 방향의 평행 이동만 1만큼 다운되는 걸로 달라졌겠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데 플러스 2로 써지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치?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은 내가 얘만 건들면 되겠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Y축 평행 이동이 달라졌으면은 얘 뒤에 있는 것만 좀 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3만큼 더 평행 이동한 거니까 1 대신에 4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됐으니까 이게 꼭점의 좌표가 1컴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1컴마가 됐었을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1로 됐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상하고 식 쓰고 예상하고 식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1,3이 꼭지점의 좌표였는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아, 6,3이 됐었겠다. 아, 식도 x-6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됐었겠다. 이렇게. 만약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1,3이라는 게 1,-2가 되었겠다. 아, 그러면은 y는 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써졌겠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식 쓰고, 꼭지점의 좌표 먼저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식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면 꼭지점의 좌표에서 x좌표만 달라졌을 테니까 그 녀석만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했으면은 요 y좌표만 달라졌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때는 저 뒤에 있는 이 i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였었을 겁니다. 다 이해됐어요? 예.
이 부분 정말 이해 안 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알겠죠? 다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3번부터 내가 안 적어도 돼. 자,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자, 그림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 친구가 1,3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자, 이 친구가 1,3이었었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라는 것은 이 축에 대해서 접었다라는 소리잖아. 이거에 대해서 접으면 그림 어떻게 되지? 그치?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 그치? 자, 떨어지는데 그냥 이게 얌전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죠. 뒤집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1,3이었었으면은 뒤집힌 그림은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였을까? 잘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잖아.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잖아. 그러면 1,3이었던 게 몇이 되겠어요? 1,-3. 오케이, 좋아요. 떨어진 만큼 떨어져서 1,-3을 꼭지점으로 할 거야. 우리 꼭지점 좌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식을 쓸 때. 자, 그러면서 얘가 아래로 볼록했었던 게 위로 볼록한 걸로 방향이 바뀝니다. 아래로 볼록했었던 녀석이 위로 볼록한 걸로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폭 달라집니까? 모양 같은 거 안 달라지죠? 오직 방향만 달라졌어요. 아,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3번. Y는 자,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잘했어. -2 괄호 x. 자, 꼭지점 좌표가 1,-3입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채울까? x -1의 제곱 -3. 그쵸? -3이니까 1,-3이잖아.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서 저 식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 잘 돼요? 그래. 너네들이 예상한 게 정답으로 딱딱 나오니까 기분 좋지, 그치? 이게 상식적인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뭐 이거 그냥 냅둘게.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돼?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뒤집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전에는 이거였어. 이걸 뒤집으니까 이게 된 거거든. 에이, 이거 너무 힘드네, 이거. 잠깐만. 자, 이거 뒤집으니까 이거를 뒤집으니까 이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이 y축에 대해서 뒤집어 볼게. 자, 이거를 뒤집어 본다잉. 슉. 슉. 나 트릭 안 썼어. 뒤집기만 했다. 슉. 응? 됐어? 응. 다 이해됐어? 자, 다시. 자, 요거 안 보이네? 자,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요거를 뒤집으면 요렇게 이건 방향이 달라졌어. 방향이 예,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슉. 방향이 달라졌지, 그치? 방향이.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선에 대해서 뒤집으면 슉. 안 달라지지? 방향이 고정이라고, 이거는. 자, 방향도 고정이고 모양도 폭도 다 고정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3번처럼 이거 건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끝났어. 자, 4번. 자, 이 점만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체크해보면 되겠네. 자,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할까? 꼭지점 -1,3으로 이동하고 얘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위로 손 뻗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4번씩 자, y는 2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오케이, 좋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자, 너네가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해냈어. 이게 원래 공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런 상태로 얘가 하는 말을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은 y는 a 괄호 x-p-m의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n이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상태로 보죠? 뭔 개소리. 이런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린 준비가 됐잖아, 그렇지? 우린 준비가 됐어.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자,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자, 이것의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p, q입니다. 그쵸? 자, p, q 콩하고 찍어볼게요. 아무데나. 얘 p, q예요. p, q.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점이 콩 찍히고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p, q였었던 것이 n만큼 평행하게 이동하면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p 플러스 m, q 플러스 n이라고 써질 거야.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y는 자, 요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이동만 할 뿐인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y는 a 괄호 x. 자,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쓸래? 마이너스 q가 왜 써져? 이 바보 멍청이. 자, p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n. 아까 너네가 다 했었던 작업이야. 꼭지점 좌표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식 세우기. 자, 이 상태로 얘가 하는 말을 봐. 뭔 말인지 알아먹겠지, 그치? 이 느낌의 차이야. 준비 안 된 상태로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싶은데 내가 이걸 해내고 나서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셨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밑에 소가로 볼게요. 대칭이동. 아, 근데 여기서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나 안 외우고 있어. 나 이거 오늘 처음 봤어. 이거 이런 식 쓴 거 나 오늘 처음이야 진짜. 아, 물론 뭐 내가 1년 전에도 해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군붕어라서 3초 이상 못 갑니다, 기억이.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 못 외우고 안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지. 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잖아. 그것만 찾으면 돼. 뭐하러 p 마이너스 m q 플러스 n 왜 이 난리를 외쳐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메모리는 소중하니까 남겨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는 꼭지점 좌표만 제대로 찾아주면 되겠다. 모양과 폭, 위치 뭐 이런 것들만 제대로 분석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대칭이동 볼게요. 대칭이동. 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에요. 자, 요 녀석의 좌표가 p, q는 그대로 고정.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렇게 됐었던 게 이렇게 뒤집힌다고.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방향만 달라졌어요. 폭이나 이런 거 안 달라졌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 내려가니까 꼭지점 좌표는 몇 컴마 몇이고 p, 마이너스 q가 되고요. 요 부분만 네, 마이너스 a로 바꿔주면 되겠다 싶죠? 네, 그대로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오케이. 자, 봐봐. 식을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보여요? 그래, 이거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냥 즉석에서 즉석 떡볶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유도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이것도 치워버리시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식. 그냥 우리는 확인만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쓴 것과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있는 게 동일한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갖고 논리체계가 같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것만 이제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요 녀석을 뒤집으면은, 그쵸? 안 달라집니다, 이거. 당연히 안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 다 그대로 써질 것이고, 우리는 꼭지점의 위치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 자, 몇 컴마 몇으로 갔을까요? 마이너스 p, q로 갔겠죠,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럼 식 한번 불러봅시다. y는 a 괄호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 오케이, 확인해봐. 똑같이 써져 있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건 외워라가 아니라 너네가 유도한 걸 확인해봐라 라는 용도로 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딱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방향,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자,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 딱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실 테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필요한 거 메모해 두십시오.
꼭지점과 방향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했겠구나. 방향이 어떻게 됐겠구나. 오직 이 두 개만 가지고 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했겠구나. 방향이 보존됐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뒤집혔겠구나. 이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형.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그 표준형, 일반형 얘기하면서 일반형을 되게 깠죠, 그쵸? 얘는 진짜 쓸모없는 녀석이야 라고 하면서 굳이 따진다면은 뭐 요 녀석의 그 뭐 의미가 뭐 y절편이다 라는 거 정도쯤. 그거 말고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뭐 물론 뭐 요 a도 이제 요 a랑 똑같은 그 역할을 담당하니까 이 a에 따라서 이제 폭이나 방향 같은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사실 뭐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b나 c 같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도드라지는 그런 기하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아서 사실 이제 저거는 별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 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근데 왜? 갔다가 이따 오는 거야? 내일 아침에 나와 그러면. 그 미분계수 그거는 다 들었어. 쓰는 거는 하고 있는 중이야. 저번에 미분계수 안 하고 연속까지 하지 않았어? 미분계수까지 했나? 그거 내가 아직 안 얘기해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문제 푸는 거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늦지 말고 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형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자, 이 작업을 표준형으로 바꾼다 해서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차함수 표준화해봐 라고 하면 이거를 이 꼴로 만들어 달라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걸 만드는 작업이 그냥 우리가 마치 그 2차 방정식 풀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고 막 그랬었던 그 느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자, 이거를 표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i에게 집중할게요. 어차피 이 q라는 녀석이 필요한 상수항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조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7이고 뭐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손보면 돼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이런 형태로 묶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 x제곱의 개수 2로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면 이 친구를 보고 뭐를 제곱하면 얘가 튀어나오겠다라는 것을 알아보면 돼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거 완전 제곱꼴로 만들려면 뭘 써야 되는지 한번, 뭐의 제곱인지 불러볼까요? 시작! x제곱 플러스 2x를 만들면 돼요. 뭐를 제곱하면 이게 만들어질까? 오케이, 일단 이게 먼저 써줘야죠. 주기 되든 마비 되든 일단 얘는 먼저 써줘야 뭘 제곱해서 이제 x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네, 좋습니다. x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해서 이제 2x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야? 1을 제곱한 거. 근데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1을 제곱한 게 2랑 곱해져서 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얼마의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거야? 2만큼의 불청객이 찾아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가 빠르게 수습해버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못해요. 바로 하세요. 만들자마자 바로 수습해. 내가 항상 이거는 진짜 꼭 강조하는 거야.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수습해.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아니야, 안 해. 절대. 여러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2 써놓고
여기 구경하고 있었던 플러스 7 적어줍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표준화를 왜 할까? 뭘 하기 위해서? 보통은? 자신있게 얘기해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 그린다 했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같이 적어놔야 되겠죠? 이거 대답 못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저렇게 고쳐서 그린다. 즉 표준화해서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자,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1번, 2번, 3번 꼭 지점의 좌표,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절편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소신껏 대답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어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아이 말해줘. 그냥 소신껏 말해줘. 너네가 그냥 보고 판단해봐. 지금 여기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 y축과의 교점의 좌표 0,c. 근데 뭐 요거는 뭐 우리가 바로 아는 부분이긴 하니까. 특히 1번, 2번 이거 외워줘야 되겠어 안 외워줘야 되겠어? 그렇지. 이거는 너네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 진짜 진심으로 맹세컨대 나 이거 1번 2번 블랭크 치고서 이거 써주세요 라고 하면 나 맞출 자신 없어. 안 외우고 있으니까. 대신 표준화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기똥차게 잘할 자신 있어. 그 차이야. 알겠죠? 이걸 안다고 해서 그래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 그래프 못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 뿐이야. 오케이? 오죽하면 얘가 노란색 형광펜도 안 쳐놨겠냐.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A랑 B랑 C의 부호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는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표준형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개형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도 개형을 그릴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엄청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이 개념 2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뭘 담당한다고 했었지? 뭐라고? 네, 방향이나 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것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이 C라고. 그러다 보니까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축과 위에서 만나는지 Y축과 아래서 만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C가 0보다 크다면은 대강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뭐 아니면 요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요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요럴 수도 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들 공통점이 뭐야? Y절편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Y좌표, 그게 Y절편이었잖아.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그게 Y절편이었는데 그 Y절편이 0보다 왜? 더 크니까 위에 찍히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위에서 지나고 있는 거야. 밑에서 지나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지. C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습, C가 음수일 때는 어떤 모습이겠어? 아래에서 만나면 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요렇게 다 여기 아래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결정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통일성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 제각각이야. 검은색 그림만 봐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 요 위에서 만난다 밑에서 만난다 정도의 공통점 당연히 있지. C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니까. 근데 뭔가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개형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C는 그런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았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1섹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B에 해당할 거야. 이 B가 도대체 뭐냐? 얘가 미지의 인물이거든요. 자, 이 B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적어두세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B가 양수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B가 음수다. 이걸로 내가 뭐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B 혼자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 그러면 이 B가 그럼 누구랑 같이 공조를 해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표준화 과정을 다시 한번 엿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쓰진 않고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해볼게요. 상상으로. 자,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뭐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 서로 같아. A랑 B의 부호가 같아.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떠올려 볼게. 둘 다 풀풀이라고 한다면 그냥 얌전하게 A 괄호하고 x제곱 플러스 모시기 x 플러스 샤랄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치? 맞나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나와요? 니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 네. 내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좀 높은 확률로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을 때,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는데 왜 자꾸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커밋 페이퍼 같은 거라도 있어? 왜 자꾸 여기 쳐다봐? 어? 속상하게. 어?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속상해. 응? 그치? 자, 그래서 얘네가 모두 플러스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줘야만 내가 이 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겠지만 내가 유난히 어떤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때가 종종 있지, 그치? 그게 내가 무슨 말 더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난 그 학생만 계속 쳐다보면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귀에 꽂아 넣을 때까지.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꼭 여기를 쳐다보거나 날 쳐다보거나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수업을 안 듣는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플러스 플러스일 땐 A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뭐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A로 묶어주면 똑같이 얘네 부호가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뭐 X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X제곱 플러스 7X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뭐 X라고 나와 있는 형태라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결국 어떻게 묶이냐? x 플러스 삐리리의 이 삐리리에 또 이거 네모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식이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야,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야? 양이야, 음이야? 보세요.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어요,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요, 그럼 이거는 뭐야? x축 방향으로 어디로 평행이동했어? 그래요,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잖아. 자,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어.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어.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어.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지. 아, 다시 거리수설로 올라가 보자.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x제곱 플러스 삐리리 x라고 써질 테니까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써질 것이어서 x축 방향으로 쪽으로 평행 이동하겠구나. 이해됐어요?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x축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게끔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구나. 다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뭔가 아까 반응 보니까 다 이해된 것 같은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살짝 틀어볼까?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자, 그럼 내가 A 뭐시기라고 묶어줬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x제곱 자, 말해주세요. x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 x제곱 플러스 몇 x가 아니라 x제곱 말해줘. 마이너스 몇 x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지. 부호가 다르다면 A로 묶었을 때 분명히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몇 x,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몇 x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자, 그럼 얘네들을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당연히 x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으로 써지겠지. 그럼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오케이.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x축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부호가 다르면 x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겠다. 근데 그 징검다리로 꼭 이거 갖고 가주세요. 단순히 외우기만 하지 마. 왜? 100% 헷갈려. 왜 그럴까? 부호가 같으면 뭔가 같으면 같다라는 것이 뭔가 약간 좀 파지티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뭔가 뉘앙스 자체가 약간 좀 같다 그러면 같은 게 뭐 부정적인 느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다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긍정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 인지가 부호가 같아? 긍정적이야? 그럼 양의 오른쪽의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려요. 진짜 이상하게. 당연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부호가 같다? 오른쪽 양의 방향? 뭔가 연결되잖아 이게. 부호가 다르다? 약간 네거티브하죠? 다르다? 왼쪽? 마이너스 음으로? 자연스럽다고 이 연결이. 그러니까 100% 헷갈려. 이걸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외워두면.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x 플러스 뭐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왼쪽. 부호가 다르면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반드시 이 중간 징검 다리를 거쳐가야 돼. 그래야지만 너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좀 잘 기록해두세요. 이거 안 써두고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이딴 것만 써가지고 제출하기만 해봐. 그럼 나 다 빠꾸해버릴 거야. 그건 백지 테스트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사실 적시를 한 거야. 그냥 노트 정리한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그렇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었던 포인트라 그래요. 저기 문제 했고 집 가서 영어 숙제해야 돼. 오케이. 근데 너 그 뒤에 있는 거 뭐 얼마나 받았지? 3개 받았었나? 네, 3개 받아가지고 지금 200문제 남았어. 월요일까지 도영이 이동까지 하자. 여행이 근데 지금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월요일까지. 내일 안 나와도 되니까. 내일 안 나와도 돼요? 저 어차피 내일 특강 가야 돼. 알았어. 어차피 내일 특강 가야 돼. 내 안 남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안 남아도 되니까로 바꾸자. 특강 할당량을 하는 거고 이제 그래, 내일 줄게 그러면은 이제 도영이도. 데이지가 다 이해됐나요 이거? 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개념3 이차함수의 10 구하기. 자, 1차 함수 공부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성실하게 다 잘했으면 그 다음부터 10 구하기는 뭐 솔직히 어렵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너무 좀 약간 바보 취급하는 듯한 느낌의 문제들도 많았었죠. y는 ax 더하기 b. 자, 여기 a의 의미가 뭐라고? 기울기. b의 의미는요? y절편.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가 되는 함수식을 구해주세요. 이거 뭐 사람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y는 3x 플러스 2. 그쵸?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그냥 뭐 1초 컷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A의 의미가 뭐라고? 부호의 방향과 폭 이런 모양들을 결정해 주는 거. P랑 Q는요?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자,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와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사실 A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뭐 애초에 대놓고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A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 지금 여기서 노골적으로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저희 개념 콕콕 1번 한번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1,-4고 0,-7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너네한테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준 거야. 자, y는 불러봅시다. a 괄호 x 여기서 마이너스 1,-4네요.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하나 또 지나는 거 알려줬지. 그럼 그거 가지고 뭘 구하라는 얘기겠어? 여기 a 값 구하라는 얘기겠죠? 네, 0,-7 대입해줘가지고 0과 마이너스 7 대입해서 마이너스 7은 자 a 자, 여기 0 대입하니까 0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건 그냥 1이라서 a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은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 자, 축의 방정식을 줬다는 것은 결국 야, 생각해봐. 축이라는 것이 어떤 점을 지나지? 꼭지점을 지나지, 그치? 축은 꼭지점을 지나요, 무조건.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 축의 방정식이 x는 2 그러면은 이 x는 2니까 꼭지점의 무슨 좌표는 뭐겠다? 꼭지점에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어. 축이야. 근데 얘가 x는 2래. 그럼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너네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야? 무슨 좌표? 무슨 좌표? 좌표.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자, x야 y야. x야 y야. x좌표지, 그치? x가 2라니까? 대놓고 알려줬잖아. x가 2라고. x가 2라고. x가 2라고. x가 2. 그러니까 2,1이죠. 그러니까 너네한테 사실상 꼭지점에 x좌표를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p, q 중에서 p를 알려준 셈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0,5, 뭐 1,11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의 좌표를 또 추가로 알려준대. 그럼 그걸 통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나머지 a랑 q 구하라 뭐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직접 배치 테스트 쓰기 전에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사의 1번 여기다 별표.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해서 별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이해서 그래요. 특이해서. 우리가 다른 나머지들은 사실 이렇게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왜냐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좀 상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집어넣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를 줬대. 근데 이 세 점의 좌표를 준 것을 이 표준형에다가 집어넣고서 계산을 해버리죠. 그러면 너네가 풀지 못하는 방정식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점들을 집어넣어주면은 문자 3개로 이루어진 방정식도 부담스러운데 2차 방정식 나와. 여러분들 세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 풀어본 적 있어요? 세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 풀어본 적 없잖아. A도 모르고 P도 모르고 Q도 모르는데 A랑 P랑 Q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너네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일반형을 씁니다. 그래서 요 옆에다가 별표 친 옆에다가 일반형을 쓰는 케이스. 정말 몇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반형을 활용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케이스. 그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개념 콕콕에 1번에 나와 있어요. 자, 0,3 1, -2 2, -3.
자,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b, c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세 문자가 있는데요. 결국 x랑 y에다 대입을 했을 때 세 문자가 있다는 건 변함없는 팩트잖아요. 맞아. 그거는 인정해. 그렇지만 세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었던 아까 그 상황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그치? 세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그나마 차라리 너무 다행이지 않아? 아까는 세 문자로 이루어진 제곱을 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나와서 진짜 막 풀어보면 시계만 뭐 이상한 녀석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어쨌든 훨씬 더 우리에겐 협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0,3 x가 0일 때 y는 3이래요. x가 0일 때 y는 3이래요. 오! 뭘 알려준 셈이야 지금 사실상? c. 오케이, 좋아요. c가 3이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겠죠. 점 두 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셋 중에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 문자로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가 설계가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엄연하게 말해서 교과 과정에는 없는 문제니까 혹시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든 풀지 말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도 별표를 하십시오. 이거는 중요해서예요. 이건 중요해서 치는 별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점의 좌표를 알려줬는데 그게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점의 생김새가 삐리리, 0, 삐리리, 0 이런 식으로 줬다고 가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는 문제 풀어볼까? 마이너스 2,0과 1,0 마이너스 2,0과 1,0 이렇게 지금 x축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점의 좌표를 줬을 때 그렇죠? y가 0인 x의 값 두 개를 알려준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0,2를 지나는 이건 또 y 좌표는 알려줬네. 진짜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점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케이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이냐 하면 자, 생각해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2차 함수식을 한번 써볼게. 그냥 일반형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뭘까? 라는 걸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네는 분명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기 위해 이 방정식을 풀 겁니다. y가 0이 될 때 참이 되도록 하는 x값 구하기. 그게 그냥 이 방정식 풀기. 이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다 되고 계십니까? 자, 다시 지금처럼 삐리리, 0과 삐리리, 0이 나왔다는 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0이고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결국 동일한 말이에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다. 됐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보기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해되셨으면. 알겠죠? 네. 왜냐면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여러분들 공통수학 1이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공부하는 게 이제 공통수학 1, 2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1에서 똑같이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때 하는 얘기랑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셔야 나중에 이게 공부하는 게 편해져요.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y가 0이 될 때 생기는 방정식의 해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게 뭐가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2 혹은 1이 나왔다는 거야.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수분해됐다는 얘기일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였겠지. 앞에 있는 이 a를 존중해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i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가 0이 될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알고리즘 이해됐어요? 자, 그 상태로 이 위로 다시 시선 올려볼게. 자, 여기에서 내가 이 식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1일 때 y가 0이라고? 아까 그거 나 이해했으니까 요 식이 그냥 사실상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닐까? 실제로 마이너스 2,0 집어넣었을 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자, 이건 우변 얼마야? 우변 얼마야? 자,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계산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계산해봐. 우변 얼마야? 0이죠. 좌변 0이죠. 그쵸? 마이너스 2,0 대입했을 때 이거 참입니다. 그쵸? 1,0 대입해봐. 1,0 대입해봐. 어때? 참이야 아니야? 참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 맞구나라는 거 최종 점검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y가 0이 되는 상황에서의 x값을 알려준 지금과 같은 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겠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다. 그 중간 과정은 이런 과정들이 거쳐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타당성 조사를 아까 먼저 사전에 넣고 올라왔던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좀 이해가 점점 더 되실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이거를 토스 해주시면은 나중에 공통수학 1에서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일 때 y가 0이 된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다. 그럼 이런 인수들을 갖고 있나 보다. 알겠죠? 그래서 검증해봤더니 역시나 되더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0,2 해서 a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 이해됐나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잘 공부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 5. 자, 우리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자 2차식이 이용되는 거 별로 없어. 그러니까 활용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사실상 별로 없어. 근데 나오면 그냥 너네가 알아서 풀어 라고 했지.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활용이니까. 그쵸? 활용이라는 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뭔가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활용이지, 그치?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메모하실 건 다 메모하시고